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북협력과 접경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생 등 복지 분야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의 성장 동력 확보 등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조 2,580억 원, 올해보다 4,687억 원이 늘었습니다. 본 예산이 6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강원도는 어디에 쓸까요? 첫눈에 들어오는 예산은 육아 기본수당 지급으로 책정된 243억 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25억 원을 투자했던 접경지역 문화진흥 사업에 4배가 넘는 108억 원을 씁니다. 일회성 행사를 남발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산 창출에 174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장 유지 관리에만 절반에 가까운 8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던 신강원 전략 예산은 어디에 얼만큼 쓸까요? 퍼주기 논란이 여전한 양양공항 활성화는 운항 장려와 손실 보상에 신관광 예산에서 가장 많은 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관광은 물론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전략 예산 대부분이 기존 반복 사업에 투자돼 새롭게 하겠다던 신자를 붙이기에 낯뜨겁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역량을 좀 더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 천국이라는 강원도에 대한 비판을 거울 삼아 낭비성, 효과 없는 연례 반복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 봄철 강릉 영동 화력 등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는 가동 중단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에 200메가와트급 한 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의 봄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방침에 따라 4개월 동안 전국 5기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원 지역 초미세먼지는 94톤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13.7% 줄었습니다. 최대 영향 지점인 강릉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최대 4.2%, 시간 최대 10.2% 감소해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가동 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행 중단 시기를 늘리고 동해화력 등 배출량이 많고 건강 영향이 큰 발전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철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기간을 더 확대하고 25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나 발전량당 배출량이 많은 그런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거나 현재 영동 지역에는 동해화력 등 석탄 발전 설비 8기가 가동 중이며 강릉과 삼척에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적지 않은데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8월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9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매년 300건가량 발생합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일반 범죄자의 재범률은 50%를 밑돌지만 정신질환자는 거의 70%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조기 발견에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재사회화돼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이게 모든 관계가 다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거죠. 또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범죄 현장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횡성축협이 횡성군과의 한우 브랜드 통합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의회가 발표한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이 횡성군에만 유리한 일방적 여론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축협 관계자들이 횡성군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군의회가 발표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을 철회해달라는 겁니다. 횡성군 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횡성한우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브랜드 통합 운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축협 측은 대의기관에서 횡성군 측 의견만 듣고 일방에 치우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통합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이 양산되는 걸 방조할 수 없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횡성한우가 정립이 되고 또 통합이 되는 데에서 같이 협력돼서 잘 되도록 빨리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축협 측은 횡성군과 실무단을 구성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장협의회나 횡성군의회가 이 같은 통합지지 성명을 추진한 것은 여론몰이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통합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그 책임은 군의회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추진단이 다 있는데 여론몰이식으로 군에서 얘기하는 게 옳은 양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축협은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오랜 갈등 끝에 가까스로 추진된 브랜드 통합 논의가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횡성축협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브랜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회사 회식 뒤에 술에 취한 20대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이 여성이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도로를 걸어가더니 여성이 헤어지려는 듯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성은 다시 남성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성은 비틀거리다 아파트 입구 현관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니다. 이들은 춘천의 한 직장 동료로 단체 회식을 한 뒤였습니다. 41살 이모 씨와 29살 강모 씨가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직장 상사인 이 씨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강 씨는 8층에서 떨어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는 저 교대 근무 하시는 분이 출근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더라. 경찰이 CCTV를 근거로 이 씨를 추궁했고 강 씨를 성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강 씨가 갑자기 사라져 찾아보니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방송토론회 중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원도만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국내에 가장 많이 방문한 일본과 중국 등 19개 국가의 외국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만 방문한 경우는 4.3%에 불과했고 대부분 다른 지방과 수도권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원도를 방문한 가장 큰 목적으로는 73.8%가 여가와 휴가를 꼽았습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공동 육아 나눔터 14곳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춘천 2곳과 강릉과 횡성, 영월 1곳씩 모두 5곳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설치합니다. 또 내년에는 5곳을 추가 확충해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직접 참여해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조정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동해 망상지구 3.92제곱킬로미터, 부평지구는 0.51제곱킬로미터, 강릉 옥계지구는 0.39제곱킬로미터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오는 14일부터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녹물이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강릉시 옥계면의 상수도 수질이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옥계 지역 4.4km의 수도관에 산소를 넣어 세척한 결과 배관에 묻어있던 녹과 이물질이 씻겨나가 탁도가 정수수질 기준 아래로 회복됐습니다. 강릉시는 노후관 세척 사업을 내년에는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은 뒤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온 뒤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6도에서 17도, 영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 강원 산지는 10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태백, 정선,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유명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에 공동관을 만들어 전시 공간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오는 12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 2018에 지역 10개 회사가 참가하는 원주 공동관을 만들고 14일부터 열리는 홍콩 국제미용박람회에도 강원, 대전 공동관을 조성해 관내 11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바이어 연결과 상담, 통역, 홍보 등의 업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악산 둘레길 횡성 구간에 대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치악산 둘레길 횡성 구간인 수레너미부터 태종대까지 8.4km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은 국립공원 사무소 측이 나머지는 횡성군에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3개 코스 총 31.4km로 횡성군과 원주시 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횡성구간 탐방로 조성은 내년에 착공돼 2020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김장 쓰레기 무단 투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김장철마다 김장 쓰레기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내놓는 주민이 많다며 김장채소 부산물은 하늘색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절임 배추나 양념 묻은 김장 재료는 물기를 뺀 뒤 녹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전용 수거 용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배출 방법을 위반한 업소에는 20만 원, 그리고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 233곳의 어린이집, 영유아 8,200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집들은 지역 농산물 판매장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간식을 구입하고 영유아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1월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이 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1월 산천어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판매된 지역 농특산물이 9억 2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가 농한기 지역 농어인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뜨고 있다며 내년 1월 열리는 축제에 참여할 농특산물 농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원군이 두루미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뚜루교실로 이름 붙은 체험교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운영됩니다. 세부 코스는 철원 근대문화유적센터를 경유하는 두루미 탐조 코스와 토교저수지와 두루미 관찰소를 지나는 한탄강 두루미 탐조 코스로 구성됩니다. 학기 중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개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매년 1,000건이 넘는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가정에 전기와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불편이 생겼을 때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지난해 1,700여 건, 올해도 1,600건이 넘는 생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12일부터 시청 민원 담당관실 입구에 설치된 무임 민원 발급기 2대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나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6종의 민원 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시청 외 각 지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대형 병원, 대형 마트, 은행 등 22곳에 무임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경기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신한은행 신보재단 이사로서 쌓은 금융권 전문
경력으로 신용보증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